종편과 공중파가 다른 것은요, 공중파는 그야말로 이 공적인 전파를 통해서 이렇게 국민들에게 다가오는 방송입니다. 종편은 개인들이, 업자들이 깔아놓은 케이블이나 위성통신으로 이렇게 채널들이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전파 채널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공중파 채널이라는 부분은 그야말로 공공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담보하고 있습니다. 공중파 방송, TV 방송 3개 중에서 2개가 사실상 공영방송이고 SBS 또한 민간 방송이지만은 공영방송에 준하는 공정성과 공공성이 담보되어야 된다고 우리가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전파의 공공성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이 방송이라는 부분은 사실은 신문이나 다른 인터넷 글보다도 훨씬 사람들에게 이 강력하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전파 수단인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방송 문제에 대해서 이것이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장난을 치기 시작하면 신문이 왜곡 보도를 하거나 인터넷에 무슨 기사가 올라가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런가? 사람은요, 어떤 매체가 가진 신뢰성 부분들을 갖다가 거의 무비판적으로 수용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KBS에서 그런 보도를 했더라, MBC에서 했더라, SBS에서 했더라 하면 그것이 거짓이라도 사실처럼 받아들이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방송은 항상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되고, 그것이 지켜지지 않을 때는 이 방송의 공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지금 지속되게 벌어지고 정치적으로도 시끄럽고 난리가 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MBC 사장이 친노동조합적인 활동을 하지 않거나 거기에 대해서 비판적이었고 지난 정권과 가까웠다고 생각하는 MBC 다수 직원들을 대기 발령 상태에서 감사국을 시켜서 그들의 이메일을, 개인 메일을 열어봐서 지금 고소가 되어 있는 상황. 이거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MBC 사장을 벌써 잘라야죠. 근데 이런 문제가 크게 논란도 안 되고 국민들 다수가 별 의식 없이 진행되고 있다. 지금 MBC에 이메일을 열어본 게 비리로 이메일을 열어봤다면 그것도 아주 잘못된 거고 사법 처리가 돼야 되고 사장을 할 자격이 없지만, 비리가 아니라 정치적인 성향을 관련해서 직원들 일부를 업무에서 배제시키고 쫓아내려고 하는 과정에서, 덜미를 잡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저자들이 정치권이나 권력층과 어떻게 교류를 했는가를 알아내려고 이메일을 뒤졌다면 이것은 일종의 정치적인 아주 그냥 행위를 한 겁니다. MBC 사장이요. 최승호 MBC 사장은 이미 MBC 사장을 이렇게 할 자격을 상실을 했어요. 지난 보수 정권 9년에 보수에 별로 도움도 안 되면서 정권에 붙어서 재미를 보던 SBS 청와대 대변인이니 무슨 홍보수석을 대대로 내면서 무슨 방송통신위원장하고 가깝니 어쩌니 하면서 설치던 SBS가 이 정권 들어서 깨갱하면서 거의 노조에다가 방송 운영을 던져줬습니다. 그 SBS에서 그야말로 팟캐스트용밖에 안 되는 좌파들의 떠벌이 김어준을 불러다가 블랙하우스라는 방송을 골든 프라임 타임 시간대에 내줬어요. 신이 난 김어준이 떠들어대다가 실수를 했습니다. 지 친구 정봉주, 같이 낙곰수를 하던 정봉주의 사진 780장이 있다 어쩌느냐 하는 문제를, 그 여성 미투 운동에 관련된 A라는 기자의 문제를 이렇게 공격하는데 자기 방송을 활용해서 그 방송을 본 사람은 누구나 다 그 여성이 제기한 미투가 잘못됐다라고 인식하게끔 만들었어요. 근데 방송심의위원회가 이런 김어준의 블랙하우스에 대해서 경고를 하거나 이 조치를 취하기는 그냥
교통방송에서 하는 지극히 편파적인 김어준의 뉴스 공장에 대해서 경고를 했고, 이제 SBS 정봉주 정치쇼, SBS 라디오도 정봉주가 했던 모양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경고를 했다는 겁니다. 저속한 표현으로 품위를 훼손했다. 정봉주는 품위를 훼손했고, 김어준은 잘못된 여론을 형성할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했다는데, 여기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한마디로 김어준이 SBS TV 블랙하우스에서 사고를 친 정치적 편파성을 적당히 묻어가고, 저렇게 무리를 빚은 정봉주 문제에 대해서 자신들의 책임을 면피를 하려고 현 정권과 방송 관계자들이 정봉주가 하는 라디오 방송, 김어준이 하는 TBS에 경고를 했다는 겁니다. 이거 웃기잖아요. 김어준의 블랙하우스라는 방송을 폐지하라고 해야 맞는 이야기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어준이 진행하는 메인인 블랙하우스를 보호하려고 또 이왕 지금 자연인 된 정봉주와 김어준의 TBS 방송을 가지고 슬쩍 경고하는 쇼를 벌이고 있습니다. TV 공중파에 나와서 저렇게 편파적이면서 사적인, 한마디로 비불공정한 지 동료를 갖다가 옹호하는 방송을 한 데 대해서는 지금 아무런 이야기를 아직 하지 않고 있어요. 자, 공중파가 이 짓거리를 지금 하고 있고, 오늘도 여전히 주진우는 MBC에서 스트레이트라는 탐사 프로를 진행하면서 열심히 지난 정권을 털고 있습니다. 이 문정권이요, 지난 정권에 적폐청산을 하는데 자신의 오랜 똘마니인 방송인들을 풀어놓고 그들로 하여금 아주 좋은 자리들에 다 갖다 박아놓고 이들로 하여금 지난 정권들을 물어뜯으라, 너의 마음대로.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가 다 봐주고 지켜줄게, 이렇게 하고 있고, 공중파라는 인간들은 그런 자들을 정권의 충성을 맹세하는 차원에서 받아들여 가지고 한마디로 정권에 아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다가 이제 사고가 하나 났어요. KBS가, 이것들은 MBC나 SBS보다 더 나빠요. 왜 나쁘냐? 국민한테 시청료를 전기값에, 전기료에 넣어서 같이 받아가지 않습니까? 국민한테 시청료를 거두어가는 KBS가 지난 28일 추적 60분 프로에 8년 만에 공개한 천안함 보고서의 진실이라고 하면서 천안함 8주기 때 그 천안함에 대해서 애도는 못할 망정 천안함에 대한 폭침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북한의 잠수정 의뢰 공격에 의해서 침몰한 게 아니라는 의혹을 공중파가 자신의 탐사 프로에서 문제 제기를 또 시작을 했습니다. 자, 8년 전에 제기된 각종 음모론을 재탕하면서 북한 의뢰 공격에 의한 침몰이라는 당시 민군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부정하는 방송을 들었습니다. 자, 이들은 5개국 전문가 73명이 2개월간 조사한 결과를 뒤집으려고 하는 취지의 방송을 하면서 새 정권은 하나도 내보내지 못했고 KBS 내부조차도 방송 불가 프로그램이라고 했습니다. 노무현 정권 때 차베스 지금 죽었지요. 요즘 뭐 베네수엘라가 아주 세계의 웃음거리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베스가 죽으면서 쥐똘마니 마두로, 그 버스 무슨 기사인가 하던 인간이에요. 한테 넘겨주고 죽었어. 지금 베네수엘라가 개 잡아먹고 말 잡아먹고 먹을 게 없어가 온 국민 탈출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아침에 신문에 보면 초대형 뇌물 사건이 터졌는데요. 남미에 지금 대통령만 9명이 연루된 사건이라는 거죠. 오데브레이트라는 석유 기업하고 관련되어서 남미의 석유 파는 나라 대통령들이 줄줄이 다 걸렸는데 여기에 지금 베네수엘라의 마두로도 지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좌파라는 놈이 돈 받아 처먹는 데는
앞장섰는데요. 그런데 KBS가 이 마두로의 두목격인 차베스, 세계적인 포퓰리즘의 장본인이자 오늘날 베네수엘라를 완전히 그냥 이 도탄에 빠뜨린 장본인인데요. 이 차베스를 이렇게 우상화시켜서 보도를 했습니다. 그때 KBS가 거의 좌파 성향의 다큐멘터리들을 수없이 방송을 하면서요. 그 중에 하나로 이 차베스와 관련된 다큐멘터리를 방송하면서 그를 마치 베네수엘라를 구한 영웅처럼 묘사하는 방송을 틀어댔어요. 저도 그때 방송을 잠깐 봤는데 기가 차더라고요. 자, 오늘날 베네수엘라 국민들 누구한테 물어도 지금 베네수엘라가 이 꼴이 된 것은 차베스라는 얼치기 사기꾼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다 규정을 하는데, 그 먼 한국에서 오죽 방송할 게 없었으면 차베스를 구국의 영웅처럼 나라를 구한 좌파의 아주 지도자처럼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그러고도 사과 한번 제대로 KBS가 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추적 60분에서 정말 해도 너무한 것이 천안함 한미에 CCTV 영상이 조작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이것이 마치 천안함이 의뢰에 의한 폭침이 아니라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습니다. 천안함 관련해서 명예훼손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으로부터 받았던 어떤 CCTV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신상철이라고 천안함 민간위원이라고 들어갔다가 의혹을 제기한 사람이 있었죠. 상당히 사회적 물의를 빚었던 사람입니다. 자, 이 천안함뿐만 아니라 세월호와 관련해서 이런 다큐멘터리들이 그것이 알고 싶다부터 여러 차례 이 방송을 했습니다. 세월호가 미국 잠수함에 들여받쳤다라는 방송을 틀어대고 난리를 쳤지요. 세월호가 무슨 철근, 해군기지 건설을 위한 철근 무게 때문에 가라앉았다. 세월호 안에 지금 접근을 못하게 하고 그래서 중국 회사를 시켜가 뭔가를 감추고 있다는데, 건져서 지금 육상에 올라와서 다 틀어봤지 않습니까? 이런 방송을 한 자들은요, 국민을, 방송의 이름 권위를 가지고 국민을 선동한 혐의로 중징역에 저는 처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 방송을 한 의도와 배경이 무엇인지도 한번 찾아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KBS 내부에서도 지금 이 방송에 대해서 공영노조가 성명을 내고 편파 60분이라면서 KBS 예산을 천안함 음모론을 주장하는 특정 이념이나 정파적 이해를 도와주는데 방송을 사용해서 되냐고 이야기를 했고요. 자, 미리 어떤 선입견의 결론을 내려놓고 이런 접근을 공중파가 해서는 되느냐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강윤기 PD라고요. 2010년에 천안함 사건 직후에도 같은 의혹을 내보낸 사람이 지금 세상 좋아졌으니까 다시 또 이걸 해보겠다고 지금 이렇게 보도를 한 모양입니다. 자, 여기에 분노한 천안함 예비역 전후의 준장인 전중현 씨는 어제 오후에 KBS 정문 앞에서 사과해라면서 1인 시위를 했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을 했지만 내용을 보니 참담하고 모욕감이 들었다고 하면서 KBS 누구도 장병이나 유가족에게 반론권이나 이런 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찾아와서 인터뷰를 한 적도 없다라는 거죠. 공영방송이라는 데서 이렇게 편파적으로 한쪽의 이야기를 자극적으로 전달해도 되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분노를 했습니다. 자, 이분은요, 대한민국이 진짜 살기 싫다. 나는 유공자도 아니고 살아서 나왔을 뿐인데 정부 보상 10원 한 장도 못 받고 참고 사는데 너무 억울하다. 8년 동안 정치 언론에 이용만 당한다. 이렇게 글을 쓰고 어제 찾아와서 먼저 죽은 전우들의 죽음을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끝까지 싸우겠다고 했습니다. 자, 제가 정말로 이 썩은 공중파 사장들, 그리고 거기에 관여해서 재미를 보고 있는 노조, 그리고 거기에 이 노조 하다가 지금 한 자리씩 꽤 찬 간부들한테 경고합니다. 당신들요, 깜빵 가는 수 생겨요.
이거 넘어갈 것 같습니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런 방송 장악의 행태예요. 아주 고맙게도 문재인 정권이 블랙리스트, 화이트리스트 하면서 청와대 비서실장까지 다 지금 깜빵에 보내고 있어요. 자, 지금 방송 장악과 관련한 블랙리스트, 화이트리스트가 지금 눈앞에 너무나 명백하게 보이고 있고 허위 방송을 하는 의도나 그런 인맥들도 명백하게 보이고 있어요. 자, 이런 거 방송하면 그 방송한 PD는 이 좌파성을 입증받아서 종북들, 친북들이 장악한 정권에서 발탁이 되거나 어디 좋은 자리로 갑니까? 안 그러면 내가 어려울 때 이런 방송을 내서 정권으로부터 이 아주 학대를 오랫동안 당했으니 내 다시 이런 방송을 재방송해서 한번 틀어주니까 과거에 어려울 때 그 2010년에 내가 이런 방송을 틀은 나의 공로를 인정해서 나를 간부 사원으로 발탁을 해달라. 지금 그 쇼하는 겁니까? 분명히 이런 짓거리를 하는 데는요. 자신도 아니라고 믿으면서 하거나 아니면 누가 시켜서 하거나 누구한테 잘 보여서 하거나 이런 목적이 아니라면요. 명백한 과학적인 어떤 진실에 대한 반론적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이걸 다시 틀어제낀다는 것은 분명히 의도가 있는 겁니다. 시켰거나 어떤 의도가 있거나 그래서 공중파를 이용을 해서 내가 이런 거 다시 틀으라고 KBS에 시청료 내는 것도 아니고 이 방송을 보시는 분이 시청료를 내는 것도 아닐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 시청료를 가지고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 정말로 분노하지 않을 수 없고요. 저는 방송 3사의 정치 행위에 대해서 나중에 특별청산위원회를 만들어서 블랙리스트, 화이트리스트 등에 대해서 방송 공중파에서 벌어진 블랙리스트, 화이트리스트에 대해서 전원조사해서 전부 깜빵에 쳐넣어야 된다고 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잘 나가는 사람요. 네가 말하는 그런 세상이 올 것 같나 싶지요. 세상은 반드시 정도로 가지 않으면 뒤집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제 방송 보시는 분들 단단히 기억을 해두고요. 이름도 기억하고 벌어지는 짓거리들도 기억을 하기 바랍니다. 저는 박근혜나 이명박 정권에서 청와대에서 시켜서 거기에 방송 관계자들이 무슨 보수 정권의 짐이나 권력자의 구미에 맞게 방송을 하는 것도 혐오합니다. 제가 박근혜 정권 때 방송에 나가서 뭐라 하면 바로 청와대에서 전화 오고 방송국으로 전화 와서 탄압 많이 받았던 사람이에요. 입 바른 소리 하다가요. 저는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충분히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때 하던 짓거리는 애교에 불과하고 이제는 공중파를 이용해 가지고 거의 이 문땡 방송을 만들어서 좌파 종북 이념을 선전하는 장으로 만들고 있다는 데 대해서 이거 정말로 분노하는 거예요. 그 철없는 사람들이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보면 KBS에서 이 정도 방송할 걸 보면 천안함 저거 정말로 사고나가 자빠진 걸 북한에서 했다고 덮어씌웠다. 지금 남북 정상인이 북한에 비핵하니 이런 걸 두고 있는 마당에 북한 정권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고자 하는 의도, 거기에 간첩이 개입되어 있느냐? 안 그럼 이 사람의 전력의 간첩이었냐? 내가 이런 의심을 해도 무리라고 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연방제 통일될 거라 보고 북한에 대한 충성을 맹세하기 위해서 면죄부를 주려고 이렇게 노력하느냐? 북한도 지금 입 쳐닫고 말 안 하는 문제에 대해서 한국의 공영방송의 PD가 이런 짓거리를 한다는 걸 용납을 합니까? 자, 광우병을 갖다가 선동해도 잘린 다음에 MBC 사장으로 오더라. 그 방송국에 있었으면 사장 근처까지라도 갔겠어요? 노조위원장 하니까 감사국장 되더라. 지금 난리가 났어요. 방송판에 생양아치 건달들 이발도 안 나는 것들이 전부 공중파 하나씩 꿰차고 프로 진행들 다 맡고 그리고 너나 할 것 없이 충성 맹세를 하면서 방송을 정권 쇠체로 몰아가려고 한다는 겁니다. 방송이요. 너들 개인 것도 아니고 방송 갖고 그렇게 함부로 장난치는 거 아니에요.
이 정권 들어서 뉴스 브리핑 열심히 하니까 방송 거의 없어졌어요. 근데 하소연도 안 하고 우는 소리도 안 합니다. 내가 당연히 치러야 될 대가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것 갖고 안 나가면 그만이지. 행이라도 한번 나갈 때 되면 가서 입 바른 소리 내 생각대로 다 해버리고 오자. 그런 생각으로 삽니다. 그런데 이렇게 방송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거는 이건 굉장히 엄벌에 처하게 특별법을 만들어 가지고요. 방송을 장악해서 국민의 의식을 왜곡시키려고 한 자들에 대해서 중범죄에 국립대학에 쳐넣어서 한 5년, 10년씩 살려야 된다고 보고 그 배우까지도 다 규명해야 된다고 봅니다. 겁 없이 즐길 때 실컷 잘 놓으세요. 내가 나서서라도 끝을 볼 거니까. 정말로 혐오감을 금할 수 없습니다. 한국당요. 너들한테 별로 기대도 안 하는데 하나만 하세요. 뭐? KBS 시청료 저거 한전의 전기 요금하고 전기료하고 분리시키세요. 그래서 국민들이 다 안 내게.